하자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저거 했지 않나요? 급수 전까지 다 끝났지 않나? 좋아. 그러면은 오늘은 다음부터 해보도록 하자고요. 황소리하고 이제 수업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요. 그죠? 잘 우리 학원 잘 온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도움이 많이 돼야 돼 너한테. 황소리가 이제 1년 뒤에 인서울에 가야 되니까요. 한양대, 연세대, 그 급으로 가고 싶은 거 맞죠? 좋아요. 시작해보자. 교재는 페이지를 보면은 52쪽인데요. 오늘 어디까지 계획은 방금 잡아놨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해하기에 따라 다르겠다, 그죠? 오늘 등비부서 활용 전까지 나갈 거야. 그러니까 74쪽까지요. 계획은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너가 그때 얘기했잖아. 선생님 이번 주에 급수 끝납니까? 기자 끝내려고요. 다음 시간 하면 끝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빠르게 나갈 생각입니다. 너가 잘 따라오니까 좀 어려우면 약간 늦추고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는 1대1이기 때문에 너한테 맞추면 돼, 재미면. 딴 애들 있으면 좀 약간 중간중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할게요. 자, 오늘은 급수입니다. 크게 보면 2단원이지 1단원은 수열의 극한이고 2단원은 급수예요. 그러면 급수가 뭔지 설명을 좀 할 건데 너가 미적분을 처음 듣는 입장인데 맞죠? 처음 맞죠? 급수. 급수란 약간 좀 쉬운 용어를 좀 써볼게. 쉬운 용어야. 급수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게 있어요. 처음이 1이고 2분의 1이고 2제곱분의 1이고 2의 세제곱분의 1이고 딱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죠. 그럼 얘를 끝없이 그냥 콤마 해가지고 땡땡땡땡 하면 얘는 그냥 수열의 극한인 거야. 마지막에 뭐가 되겠니라는 거고. 근데 급수라는 건 뭐냐면 이걸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 수열의 끝까지 끝이 없지. 끝없이 더한다면 끝까지 더한다면 어디에 가까워지겠느냐라는 거야.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미트를 쓰는 거야.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오케이? 이걸 일반항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지. 더하기를 좀 쓰기 싫으니까 시그마를 써도 되지 않나요? 시그마 n은 1부터 k라고 할까? k는 1부터 n까지. 그럼 ak라고 썼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이거든요. 이 말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거든. n번째까지. 근데 그 n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그럼 같은 말이죠. 이해됐어? 그럼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얘가 sn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급수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시그마 n은 1부터 여기다가 무한대를 넣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an이라고 쓰면 a1, a2, a3 땡땡땡땡 끝없이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표현이 모두 같은 표현이고 우리는 이걸 급수라고 합니다. 급수의 뜻, 이걸 조금 더 책에서는 좀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둘이 똑같다고 했잖아 아까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요. 우리가 수학 1을 배울 땐 그냥 얘가 말 그대로 그냥 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거는 리미트의 세계에서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보니까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수랑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오케이?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이고 부분합이 먼데로 꺾고 들어가면 SN이고요. S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고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미리 식으로 찾고 그 식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얘를 갖고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 이거 시그마니까요. 요다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등비술의 합공식이잖아요. 공식 어떻게 돼? 1-2분의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그 다음 1-2분의 1의 n승의 가로 닫고 이렇게 그럼 리미트를 안 붙이면 얘가 SN이잖아요. 그럼 리미트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얘가 어디로 가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이게 0으로 가죠. 그럼 따라서 리미트를 붙였더니 0으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냐면은 1-2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끝없이 더하면 2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숫자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린 이거를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수렴하죠? 저번 주에도 우리가 수렴을 배웠단 말이에요. 수렴이란 정확한 어떤 하나의 수에 가까워질 때. 그럼 거꾸로 수렴이 아닌 것들은 무한대나 음의 진동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도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수렴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거, 발산은 그렇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건가 하면 일반적인 수열의 급수를 배울 거고, 그러면 뒷시간에는 이렇게 좀 뒤에 앞타임 말고 조금 뒤에 후반부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만 배우겠다는 거야. 그게 등비급수야. 지금처럼 등비수열에 대해서만 급수를 배운다고 해서 등비급수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활용을 배우겠다는 거야. 그럼 등비급수 외에는 너가 따로 일반화된 게 없기 때문에 수원 때 배웠던 SN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나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수렴이 뭔지 배웠고 발산이 뭔지도 배웠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렴하는 것들을 막 풀어보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오케이. 기본 개념은 52쪽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53쪽에 이제 보기 문제가 2번이 있는데 맨 위에 보면요.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등비수열 말고 다른 걸로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보기 2번이요. 자, 첫 번째. 시그마 나오죠, 바로요. 이 기호가 나온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맞죠? 이런 거 나올 때 푸는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푸는 방법 여기 다 나와 있어요. SN을 먼저 구한다는 거야. SN. 순서는 SN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n을 무한대로 보내놓고, 오케이? 보내놓고 직접 숫자를 넣는 거야. 1을 넣으면 어째 돼? 너 1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플러스 시그마는 플러스. 그 다음 2를 넣어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또 플러스. 땡땡땡. 그럼 마지막 n번째는 다시 제가 나오겠네요. 맞아? 중괄호 닫고. 자, 그럼 쫙쫙쫙쫙 사라지고 남죠. 이 남은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SN인 거야. 그럼 이때 n의 무한대를 보내라는 거야. 얘가 어떻게 돼?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0. 그럼 정답은 1이어야 한다. 이렇게 푸는 거죠. 결국 SN 찾는 게 우선인 거야. 다시 말해서 수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똑같아요. 루트 나올 때도 1부터 넣어가면서
사라지게 하고 마지막에 누가 남느냐를 보는 건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문제를 또 읽어보면 근데 쌤이 지금 좀 쉬운 걸 하고 있지만 이거 되게 좀 자주 나옵니다. 자, 루트 n 더하기 1 나오지, 그지? 빼기 n이죠, 루트 n. 이런 거 유료하면 안 되죠. 유료화는 우리가 극한 구할 때 하는 거고 그냥 극한, 이건 시그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일반적으로 넣어봅니다. 오케이. 자,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첫 번째 n에 1 넣어요. 루트 2죠? 빼기 1 플러스 루트 3 빼기 루트 2 땡땡땡. 맞나? 이거 둘이 사라지네요? 얘도 사라지겠지? 맨 마지막에 남았는 것만 써보면 또 이렇게 될 건데 누가 사라지냐면 맨 앞에가 사라지면 맨 뒤에가 사라져요. 그럼 결국 두 번째 남으면 얘 남아요. 이 상태에 무한대를 넣는 거야. 얘가 어디로 가? 아니죠. 유효 아닌가? 아니, 그대로 얘기해. 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돼?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 빼기 1인 거야. 무한대 빼기 1은 발산이다. 발산은 값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조건 수렴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쌤이 수렴할 때만 정확한 값을 찾고 그 외에는 발산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나? 자, 이제 54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개념이 제목이 뭐야? 분수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 볼 필요는 없고 1번부터 5번까지 요약해서 얘기할 거야. 1번부터 5번까지요. 그리고 6번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어서 6번에 좀 따로 별표를 좀 해주세요. 6번. 6번이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많이 좀 자주 안 나오는 거라서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시험은 잘 안 나와, 그게 사실. 오히려 1번부터 5번까지 잘 나와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자, 제목이 부분분수예요. 뭐 책에서는 분수식 그랬는데 1번부터 5번까지를 분분수라고 하는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그럼 부분분수가 뭐냐 하면 말 안에 다 뜻이 있어. 분수가 말 그대로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B 분의 1이 있다. 아직 시그마 안 넣은 거야. 그냥 일반화만 쓰는 거야. AB 분의 참 자주 봤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되죠? 위에다가 잠깐만 1로 쓰지 말고 C라고 쓸게요. 자, AB 분의 C가 있어요. 이걸 분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분수는 언제 쓰냐면은 분모끼리 곱할 때 써요. 분모끼리 곱할 때입니다, 알았죠? 미리 좀 적어놓을까? 분수는 분수인데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을 때예요. 근데 곱으로 안 되어 있으면 너가 곱으로 만들면 돼. 맞죠? 자, AB분의 C가 있대. 뭐 어떻게 하냐? 공식 있잖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죠. 맞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위에 건 그대로. 위에가 1이면 1이지만 C면 C를 쓰는 거지. 맞죠? C가 있을 때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때가 2 곱하기 3분의 1이 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잖아. 계산해보면 얘 6분의 1이고 얘도 6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목적이 뭐야? 아까처럼 쫙 없애는 게 목적인 거야. 분리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항상 부분분수는 빼기로 뭔가 만들어져야 되겠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시그마는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막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분분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축차 대입이란 말을 쓰죠. 축약된다라는 뜻이에요. 축차 대입이라는 뜻이 축약된다, 차례대로 대입하면 그게 축차 대입이죠. 부분분수는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너가 책에서 보면 알겠지만 2개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짜리 있을 때도 있어요. 3개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요. 4개짜리 될 수도 있고. 일단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요. 맨 뒤에 거 빼기 맨 앞에 거야. 오케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T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여기 뭐가 들어갈까? 그렇지. 2개씩 묶는 거예요. 그죠? 2개씩 묶고 2개씩 묶어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럼 4개짜리면 어떻게 할까? A, B, C, D 분해가 나오면 D 빼기 A 분해하고 여기는 A, B, C, B, C, D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전부 다. 근데 많이 나와봤자 이 2개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위가 잘 나오고요. 오케이. 중요한 건 뭐라고?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곱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곱하기로 너가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인수분해 같은 거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게 부분 분수입니다.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거지. 딱 보면 5번이 이거 아니에요. 그죠? 3개짜리잖아. 4번은 인수분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다 똑같지? 자, 6번 문제, 6번만 아까 선생님 별표 치라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 특별한 상황이니까. 근데 밑에 뭐 증명이 나와 있긴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근데 증명 한번 해보자. 너가 이거 따로 한번 발의하면 안 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해주는 게 안 낫겠나, 그죠? 근데 결론만 기억하면 뭐야? 그냥 수렴한다는 거 6번이야. 6번이 뭐냐? 보기 적어볼까요?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란 말이야. 얘는 위에 거는 다르지. 얘는 a, b가 뭔가 뺐을 때 0이 아닐 때거든요. 근데 얘는 nn이니까 빼면 0 되잖아요. n 곱하기 n을 분리하면 빼면 0 되니까 얘는 위에 걸 못 써요. 그럼 얘는 어떻게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 일단은 다 넣어봐요. n자리에다가 1부터 막 넣어요. 넣었는데 리미트를 밖으로 빼서 맞죠? 이렇게 밖으로 빼고, 그럼 어떻게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땡땡땡땡. 오케이? 이래 가는 거죠. 마지막은 n제곱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걸 딱 썼더니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뭐 규칙은 똑같이 제곱이지만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너가 딱 봤을 때 어디로 가는지 딱 말할 수 있나? 사실 얘는 0으로 가지. 맞지? 얘는 무한대를 넣으면.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걸 싹 다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얘는 또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절대 0은 아니라는 거야. 0보다 크게, 1보다 크겠죠? 그럼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거야, 생각.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자. 이런 거야. 일단 이 숫자 자체가 뭐야? 1보다는 크겠죠? 1보단 크다는 걸 미리, 이게 부등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부등식 저번 주에 뭐 샌드위치처럼 왼쪽 오른쪽에 부등호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추측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1보다 커요. 얘 때문에요. 그럼 오른쪽에 누구보다 작겠냐를 찾는 거야 이제부터. 얘보다 작은 거. 얘를 이용해서 하는, 얘를 위에 걸 이용해서.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 1을 가면 쌤이 여기 1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요 첫 번째 숫자를 또 이렇게 1제곱분의 1야. 얘는 똑같은 거야. 두 번째부터 봐봐. 2제곱을 1 곱하기 2로 바꿀 거야. 이렇게. 너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얘가 크지. 분모가 작으면 더 커져요. 알죠? 그럼 그 다음도 해봐. 2 곱하기 3으로 가는 거야. 얘가 더 크죠? 얘보다도. 그러니까 계속 2개씩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럼 땡땡땡땡 가면 맨 마지막엔 nn 더하기 1로 아니지. n 빼기 n이 되겠다. 그죠? 그죠? 얘가 1 작은 놈만 왔으니까 얘도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게 더 크겠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너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쪼갤 수 있단 말이야, 이걸요. 얘는 가면 냅두고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요. 얘가 뭐가 돼? 1 빼기 2분의 1이잖아요. 얘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잖아요. 이거 계속 더하면 맨 마지막 또 이거에서 1거 아니야?
그럼 쫙 사라지고 남았는 게 얘 둘이가 남는데, 맞죠? 선생님 여기서 몇 가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럼 얘가 지금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면.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1 남았으니까 1 더하기 1이지. 그럼 이 전체는 2가 되는 거야. 이 전체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숫자는 1과 2 사이는 어떤 수라는 거야. 1과 2 사이는 어떤 수인데 알 수는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1과 2 사이는 어떤 수라는 말이야. 수렴은 한다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근데 정확하게 찾는 사람 방법은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못 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찾았느냐?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얘는 6분의 파이 제곱과 같다라고요. 근데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파이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약간 뭐랄까, 선생님이 하도 옛날에 기억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놓겠구나. 우리 닫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자체를 바꿔야 돼. 어떤 약간 좀 그래프 쪽으로요. 이런 거 이제 좌표를 잡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건데 이 숫자를 막 삼각함수를 막 바꿔서 풀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못해요. 대학교의 과정에서도 수학과 안에서도 약간 고학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수렴한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생각 기사 6분의 파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까요?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데 이거 자주가 아니면 고난도에서 자주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음 페이지 가면은 루트가 나오는데 루트 나올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너 말대로 바로 아까처럼 빼기 막 집어넣어서 없앨 때 있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유리화하는 거야. 그럼 유리화하고 대입하면 돼요. 그 말이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넘어가지 말고 55쪽 맨 밑에 있는 또 3번에 붙여야 됩니다. 3번이 또다시 발산은 하는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오케이. 3번을 또 부칙명을 읽어보라고 하면 또 안 할 건게 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야? 발산하는 대표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수렴하는 대표적인 걸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산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N은 1부터 무한 세 번째 거 하는 거야. 이놈 말이야. 이놈은 어디로 갈까 이거야. 되게 간단하잖아요. 아까는 이게 N제곱이었잖아요. 근데 더 간단해졌어요. N분의 1이요. 근데 아까 N제곱분의 1을 쫙 했더니 뭐야? 수렴했잖아요.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발산이에요. 무한대로 가요. 제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해보자고요.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작은 N자리에다가 1부터 넣는 거. 바로 넣는 거 아니고 1부터 넣고 마지막에 그죠? 무한대를 보는 거야. 일단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뭐야? 그냥 부분합을 찾는 거지 이렇게. 되나? 그럼 이 숫자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아까 제곱이 있을 때는 수렴했는데 제곱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또 아까처럼 부두부를 만듭니다. 또 누구 얘가 누구보다 커요? 요 안에 있는 게 1보다 크죠. 그럼 어디보다 작을까가 있으면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숫자가 있으면. 근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숫자를 또 바꿔요. 아까는 두 개짜리 거 곱했잖아요. 이게 한 개짜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간 묶어주면 돼요. 묶어준다. 괄호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2분의 1, 3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까지 갈까요? 그 다음 3분의 1 괄호만 해주려고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땡땡땡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여기까지 괄호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 괄호한단 말은 뭐야? 그냥 하나 묶겠다는 거야. 어차피 계산대로 똑같잖아요. 얘는 여기까지 가서 멈출 거야.
얘는 여기까지 갈 거야 이거죠. 얘는 땅 놔둬도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이렇게요. 땡땡땡땡. 그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묶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 끝자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하겠다는 거야. 4, 8, 16. 오케이? 그럼 생활했을 때 얘는 지금 사실 더 크다가 아니고 얘는 지금 현재 는이죠, 는. 위에 식과 지금 똑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보다 더 큰 놈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혹은 더 작은 놈을 만드는 거야. 지금은 더 큰 놈을 만드는 게 맞죠? 얘보다 더 크다 되니까요. 자, 크다라고 하는 거야. 잘 따라봐. 앞에 건 가만 놔둘 거야. 앞에 건 가만히 냅두는데 책에 있는 모양을 약간 좀 확인 좀 해보자. 책 그대로 놔두고 있죠? 앞에 놔두고 있죠, 이렇게요? 얘는 가만 놔두자고.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거는 바꿔, 이렇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얘는 지금 근데 거꾸로 해야겠다. 방향 반대네, 그죠? 이거지? 그렇잖아요? 4분의 1과 3분의 1 얘가 더 작잖아. 얘가 더 숫자 작은 게 더 크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봐봐? 이번에는 다 8분의 1을 만드는 8분의 1이요. 8분의 1. 그럼 결국 얘가 더 작죠? 그럼 이걸 계속 한다는 거야. 그 다음 뭐겠어? 16분의 1로 계속 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계산해볼까요? 이 계산은 얼마야? 얘는 얼마야? 그렇지. 계속 2분의 1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럼 너가 끝없이 갔다면 2분의 1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끝없이 나오겠죠. 무한대 나오겠죠. 그럼 결국 2분의 1이 그래 너 말대로 n번 아니고 무한대번 나올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거든요. 그럼 무한대에다 1 더해도 무한대야.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놈이 무한대야. 그럼 당연히 얘는 더 큰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큰 건 맞는데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야. 따라서 발산한다. 이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대표적인 거라서 별표 치라고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거요. 이제 설명은 다 했네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급수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뭐야? 이제 계속 문제 풀 거고 마지막 등비 급수로 가는 거야. 후반부입니다. 여기 이제부터 쌤 어떻게 할 건가 하면 한 문제 쌤이 풀어주고 너가 하나 풀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확인하자는 거야. 어때요? 근데 뭐 문제 많지도 않네. 3개밖에 없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무슨 뭐 관계라는 게 나와요. 관계도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오케이? 자, 1번. 마풀 1번이요. 자, 첫 번째. 1 더하기 자, 쓴다 쌤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끝없이 가죠? 이걸 다 더하면 뭘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말 있잖아요. 이 마지막쯤에 뭐 n 하나 있는 거 보여요? n까지 가고 나서 계속 더 가죠. 그럼 이 말이 뭐야? 여기까지 간 게 우리가 배웠던 SN이니까요. 무슨 아까 뭐였겠죠? SN 찾고 가는 거야. 그럼 SN 찾으려면 이만큼을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 때 이 하나, 둘, 셋, 땡땡땡 n개 그럼 요 놈이 바로 뭐야? 일반항이 되는 거야. 맞죠? n에 1 넣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n에 2 넣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3을 넣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 이런 식이야. 그럼 결국 이 전체의 합을 구하려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잡아주고 야의 일반항은 여기서 1부터 k까지잖아요.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k분의 1로 가면 되겠네요. 맞나? 그럼 다시 분모 있는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요 놈을 너가 배웠던 시그마 k 공식으로 바꿔야 돼. 시그마 k 공식 뭐야? 2분의 n k인가요? 그래 k네요. k 더하기죠. 맞죠? 그럼 요 놈을 요 밑에 넣었으니까 역수로 바뀌겠죠? 그럼 역수로 바뀌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그마 얘가 2가 밖으로 나오겠죠? 나오고 k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얘가 다시 뭐가 돼? a, b 꼴이죠. 이게 아까 배웠던 거죠. 배웠는 걸로 돌아가면 이 놈이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1 빼기 2분의 2분의 빼기 3분의 이해돼요?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로 가서 여기까지를 싹 다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갔을 때 쫙 사라지고 남는 것만 보니까 얘와 얘가 남았다. 이제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빵으로 가니까 답은 2가 된다라는 거죠. 2로 간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 수원 내용이 기본이 된다라는 아까 그 말이 뜻이에요. 다 수원 같습니다.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만 미적분이야. 그 전까지는 싹 다 수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수원 잘해야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나? 근데 뭐 다 아는 내용 아니요? 까먹은 거 어떻게 복습하면서 맞죠? 아 근데 선생님 목소리가 크긴 크구나. 옆판에 다 들리는 거 보니까 그치 문을 닫고 해야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더 해보자고요. 2제곱 빼기 1분의 1 플러스 특징만 잘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죠? 플러스 땡땡땡. 아까랑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아까는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n이 있었잖아요. n이 안 나와 있네 지금요. 그럼 우리가 만들면 돼. 만들면 돼. 자, 이게 첫 번째지.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야. 그럼 n 번째 어떤 식이 있을 것 같아요? 2n 제곱 빼기 1이니까 4n 제곱 빼기 1이겠다. 그죠? 이런 식 찾아주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땡땡. 중간에 한 번 더 써주라는 겁니다. 일반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요 놈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항에 집어넣는 거야. 시그마 자리야. 맞나? 시그마. 그럼 K는 1부터 N까지 하고 요 앞에 리미트 붙여주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Q 잘 이해되니? NIM인데 선생님이 대충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요 놈을 K로 바꾸라고. 인수분해하는 거죠. 이거 인수분해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맞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한다. 이렇게요. 됐니? 그럼 아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니까 2가 나오네요. 그럼 2분의 1이 밖으로 튀어나와야겠네요. 그럼 자, 튀어나와볼까요? 리미트 밖으로 나와도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하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봐, 이해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이제 1부터 넣는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이렇게 쭉 갑니다. 맨 마지막엔 얘를 n 넣을 거니까 2n 마이너스 1분의 1 2n 더하기 1분의 1로 마지막을 잡아주시고 없애주는 거죠. 또 계속 없애주고 마지막에 n에 무한대를 보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남았는 건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1이어라 라는 겁니다. 선생님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잘 되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너가 확인 유제 세 문제 있네요. 그죠? 한번 풀어볼까? 좀 많지만 세 문제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해봅시다. 직접 해봅니다. 어려우면 생각 헬퍼 불러요. 헬퍼. 경북고 형석이. 오늘 샵 갖고 왔네. 들을 때랑
또 다르다. 이제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거 공식도 꼭 굳이 얘기하자면은 2를 밖으로 빼버리면 이 괄호열면 이 대까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렇지. 여기 분모에 있어야지. 분모에 있고. 그냥 그 쓰는데 n은 더가 되는데 근데 2가 보여 있었잖아요. 2도 나가야 되는 아 없었네. 맞네. 그 필요 없네요. 맞다. 1 아니에요? 아, 맨 마지막 미리 이상을 하나. 그렇지. 다 확인해보면 1 맞네. 오케이. 안 해도 돼요. 답이 안 나오면 해봐야 되는 거지. 여기 일반항이 있습니다. 잠깐만. 자, 여기가 K가 없어요. K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도 인수분해야죠. K 플러스. 분분수 분해하고 있잖아. T 빼기 안 되고. 그런 거 1부터 1 빼기 3 쪼개 넣어서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지. 20 커져야 되니까. 맞아. 플러스 땡땡땡. 그러면 끝에도 두 개를 찾아줘야 돼요. 이게 n 번째가 마지막이라서 여기다 넣었을 때 그럼 n 반째 바로 전까지 찾아야 되겠죠. 하나 더. 그렇지. 그렇죠. 그게 남겠죠. 또 누가 봐. 얘들 1을 남습니다. 이난 1 나오면 맨 끝에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어차피 무한대 보이면 연결돼 어떻게? 그리고 맨 앞에 2분의 붙여야지. 왠지 알아? 그렇지. 4분의 3 확인. 그렇지. 정확하게 계산. 그러니까 수원에 그 뭐지 푸는 첫 파트에 이 파트는 좀 계산이 많아요. 정확한 실수만 하면 돼요. 얘도 맨 뒤에 거 식도고. 그래, 그것도 분분수죠. 맞아요. 다 맞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자. 셈하고 이제 두 번째 활용으로 갈 건데 활용은 사실 없는 식을 너가 만들면 돼 그냥, 그치? 좀 춥네? 괜찮아? 그래 좀 목도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두 번째야. 식을 만들어 볼게요. 문제에서 x
제곱 마이너스 1을 x 빼기 2n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 이거 an 구하는 방법,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뭔지 기억나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1로 아니, 2n을 넣어야지. x 빼기 2n으로 나누니까 2n을 그 x에 넣으면 되죠. 네. 그러면 2n을 x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2n을 4n 제곱 빼기 맞나요? 네. 자, 이게 an이죠. 그럼 문제에서 이놈이 분모에 들어갔지.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해도 뭔가 인수분해 되겠죠? 인수분해 2n 마이너스 1 2n 더하기 1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 되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무한대까지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니까 얼마야? 2분의 1 받고 튀어나오는데 12하고 또 약분되네. 그럼 6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그마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1부터 집어넣는 거죠. 1부터 집어넣을까요? 6 받고 빼고, 자, 1 넣으면 또 1 빼기 3분의 1 2 넣으면 또 3분의 1 빼기 5 땡땡땡 6이죠. 딱 보이죠?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 두 번째 거는 뭐 그럼 밑에 거 안 해도 되겠다, 유지는, 그죠? 네. 너가 되게 쉽게 느끼면.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급수 이제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거도 한번 보자. 세 번째는 뭐야? 그림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림이 있을 때도 똑같지. 지금 아까 문제로 보면 우리 식이 없을 때 식을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 바로 시작할게 그냥요. 자, 뭐라고 돼 있는지 보니까 다시 해보자. 이게 뭐야 1차식 아니야? 1차식? 네. 1차식 나오면 우리가 보통 직선이니까 직선을 그려가지고 뭐 둘러싸인 부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넘어가세요? 넘어가 되죠? 네. 할 수 있는 거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이제 59쪽입니다. 선생님은 더 어려운 부분에서만 좀 천천히 나갈 생각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계속 갈 겁니다. 자, 봅시다. 급수와 수열의 관계 나오죠? 59쪽이야. 오늘 이제 급수의 정의했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급수와 수열의 관계. 그 다음에 성질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성질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비급수가 나오겠네요. 이게 은근히 양이 많네요. 맞지? 끝내려고 함께 끝내려고 하니까 맞죠. 그래도 할 수 있다, 그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급수와 누구의 관계? 극한의 관계. 맞죠? 수열의 극한의 관계예요. 이게 수열의 극한이니까 그냥 극한 짧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야. 급수는 리미트, 아까 얘기했던 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얘기하고,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요 an이 또 누구냐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놈이잖아요. 요 sn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한 번 더 써주면 이렇게 이러니까 여기 an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둘이 관계가 뭘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돼? 연옥에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일반항이지. 이 급수에서 막 더할 건데 누구를 더하냐? 그 누구가 바로 an인 거야. 극한이요. 그럼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결론만 얘기하면 급수가, 오케이? 이 급수가 수렴하면 명제입니다. 명제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 됩니다. 무조건요. 극한이 수렴하면
아니지. 급수가 수렴하면 순서 중요해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할 게 뭐야? 야에 우리가 보통 명제에서 가정 결론을 바꾸면 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는 거는 거짓이라는 거야.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게 얘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수능에 매년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간단한데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이때 극한은 누군지 아까 얘기했어요. 이 안에 있는 AN인 거였어요. 이놈이 0을 원한다고요. 다시 해볼까? 이걸 정리하자면 이놈이 수렴하면 요 안에 있는 놈은 요 안에 있는 놈만 빼서 무한대로 보내면 0을 원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가 돼? 그럼 왜 그런지 굳이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굳이 증명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지. 급수가 수렴했을 때 모양을 보면은 이거 말이야. 이거 한번 써보지 뭐 시구려. 이거 급수가 수렴하는 걸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보고 뭔가 일반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너가 이해가 되지 않겠냐, 그죠?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한번 들어볼까? 아까 했던 것 중에 이거 있었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거 기억나? 이놈을 끝없이 가면 무한대까지 가는 건데 원래 여기다가 살짝 뭐 n번째를 넣어보자고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갔는데 끝없이 가면 아까 쌤 이게 어디 왔었지? 이게 2로 갔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야? 아, 수렴한다는 거야 얘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겠냐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놈만 얘기하면 이게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은 무조건 0으로 간다는 거야.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인데 얘가 0으로 가야겠죠. 그럼 야의 측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측면은요. 얘가 0으로 안 가면으로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보통 증명할 때 대우법 기억나요? 대우법은 가정 결론이 있을 때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극한이 0으로 안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끝없이 이게 내 말은 이게 끝없이 갔을 때가 이게 끝없이 가는데 0으로 안 가. 이놈이 끝없이 가는데 0으로 안 간다면 요 앞에 있는 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계속요. 얘가 0으로 안 가면 끝없이 뭔가 숫자 나올 거 아니야. 너 생각해봐. 끝없이 0이 아닌 숫자 나온다고 생각해보라고요. 끝없이 0이 아닌 숫자. 예를 들면 뭐 그게 1이라고 한다면 1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야. 그걸 끝없이 더하면 무조건 무한대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0이 아니면 무한대까지 갔을 때 0이 아닌 숫자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0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럼 너는 대우법을 가지고 얘가 0으로 안 가면 0이 아닌 숫자가 무수히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모순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대우법이죠. 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보는 거죠. 이게 끝이 나면 이제 성질이 나옵니다. 급수의 성질. 미리 하자고요. 급성질이요. 세 번째. 쌤은 너가 잘 따라오니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요. 성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로 쪼개자. 두 가지. 급수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다. 합차게 묶으려고 합차 성질이야. 합차 성질이 뭐냐면 급수도 하나의 어떤 합이니까 맞죠? 시그마 아까 AN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랑 이것이 수렴한다고 보자고요. 알파라고요. 알파에 수렴해요. 예를 들면 또 얘가 뭐 bn 새로운 수열도 끝없이 더했더니 베타에 수렴을 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수렴한다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빼도 수렴한다. 우리가 배웠던 그 리미트 극한의 성질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극한의 성질은 합차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곱도 됐었고 나누기 목도 됐었고 실수배도 4개 다 됐어요. 근데 급수는 2개밖에 안 돼. 왜냐면 시그마의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그마의 성질이 원래 두 개밖에 없었죠. 두 번째가 뭐야? 실수배 성질이죠. 자, 합차 성질은 조금만 더 써보면 이거 맞죠? 이놈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간다는 것 뜻입니다. 그럼 실수배는 얘한테 뭘 곱해? K를 곱해도 맞죠? K를 곱해도 K 알파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는 안 된다는 거. 곱하기는 안 돼 이거죠. 곱하기 알파 쓰면 절대 안 돼. 나누기도 안 돼. 시그마의 성질이 원래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뭐 어렵지 않죠? 성질 두 가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오겠냐? 샌드위치 나올 수도 있죠. 양 끝에 있는 놈이 같은 곳으로 가면 중간에도 양쪽의 합과 같아야 된다. 여전히 통합니다. 샌드위치. 오케이? 샌드위치 정. 단 조건들은 다 똑같아 이거야. 얘들이 수렴해야지만 됩니다. 수렴할 때만 성질이 성립한다. 수렴하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그래서 기니디 구할 때 저번 시간 얘기했던 거 이어지는 거야. 기니디 구하는 문제 숙제할 때 어렵지 않더나? 안 헷갈리더나? 수험 잘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끝. 여기까지요. 이제 등비급수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문제 좀 풀어봐야죠. 자, 뒤로 가보자고요. 자, 뒤로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봅시다. 판정법이요.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선생님하고. 이거 거꾸로 하면 돼. 대우가 뭐야? 대우는 뭐야? 0이 아니면 발생 안 되잖아. 이게 대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제와 참이면 대우는 참이잖아요. 기억나? 그럼 거기다 적어놓으면 아 이거 대우다라고 하면 돼요. 야 이게 대우다. 당연한 거야. 자 61쪽입니다 이제. 이거 아까 설명했던 이거죠. 뭔지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다음 다시 쭉 넘어가서 마플 익힘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확인해보자라는 거지 이제. 형서가 재밌네. 형석이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 원래 재밌다는 게 잘 없지. 너가 무조건 잘했으면 좋겠다. 응? 잘했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급수가 있어. 자, 읽어보자. 시그마 안쪽에 식이 두 개 있죠. AN 빼기 3요. 무한대로 가는 거 생각할게요. 이게 2021이래요. 이때 AN이 어디로 가냐라고 묻잖아요. 탑바로 보입니까? 수렴하잖아요.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AN은 3으로 간다가 답이죠. 쉽죠? 두 번째. 두 번째 똑같아. 너무 쉽나요? 3n 빼기 5분의 뭐야? n이 2로 가자. 그럼 또 생각해봐. 또 수렴하잖아. 2로야. 그럼 요 안에가 어디로 가야 돼? 요 안에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근데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3분의 1이죠. 그럼 AN은 어디로 갈까? AN은 3분의 1로 가겠죠? 이걸 다음 식에 넣으면 됩니다. 뒤에 있는 식에 넣으면 답은 5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 이게 아까 그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괄호 안에 있는 게 여기선 극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하느냐, 그 괄호 전체가 일반항이 됩니다. 그게 0으로 가는 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너무 아까 밑에 거 풀어볼까? 오케이. 63쪽입니다. 이거는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63쪽에 있는 건 약간 별표 칩시다.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는 약간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게 끝나야 이제 등비급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선생님이 봤을 때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내심만 나와요.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너가 워낙 이제 정시 파이터다 보니까 흥미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한데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응? 이거 모르면 좀 애들한테 좀 이렇게 학교 쌤한테 이해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할게 짧게 그러면요. 그냥 교대급수라고 하거든. 그냥 보통 교대급수야. 짧게.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을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 있잖아요. 그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 파트. 얘들은 사실 증명과 연관이 되게 많아요. 보면 알겠지만 무슨 뭐 판정법, 기응, 니은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중요하긴 하지만 미분도 할 때부터 아예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학교 갔을 때도 수학과를 가면 너가 수학과 할 수도 있잖아. 혹시나 아닌가요? 아무튼 수학과를 가면 이 지금 이런 걸 또 배우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수업을 듣는데 고등학교 되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발전된 게 나오겠지,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해석학이라고 하고, 해석학. 해석학이 전문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서 막 아주 고학년이 아니고 기본적인 학년들이 배우는 3학년쯤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과에서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학이라는 게. 수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수학 갈래? 가면 끔찍할 것 같아요. 미안 같아요. 시험 문제 다 증명만 나오는데 뭐 쫙 증명해야 돼. 들어보니까 증명하는 칠판 다 쓰고. 그렇지. 칠판 다 쓰죠. 이거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뭐 몇 개 더 써야 돼요. 지웠다 또 써도 쓰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수학과라면.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 가끔씩 있지 않나요? 좋아하셨어요, 선생님은 좋아했죠. 선생님은 좋아했죠. 그래서 갔는데 또 막상 또 계속 하면 또 지겨워요. 그러니까 좋아해도 힘든 상태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안 좋아하겠죠. 아무튼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이게 이런 말 용어 나왔었거든요. 자주 나오거든요. 교대급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부호가 바뀌는 거야. 교대로요.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우리 배웠던 거 다 플러스야.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 개씩 더 하는 경우였잖아요.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묶어서 없어지지 않을 때인 거야. 없어지기도 하지만 남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는 애매한 상황. 적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책에 쓰는 거 보고 하자고요. 보기 1번이야. 바로 그냥 개념 하기 전에 예를 드는 거야. 개념은 예를 들고 나서 할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얘가 이렇게 쭉 계속 가고 있죠? 얘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묻고 있어요. 딱 보니까 뭐야?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잖아요. 지금 가로가 없지. 아까 우리 왜 앞에서 구할 때는 이 가로 있었고 막 없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너가 이제 또 가로가 없지만 이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홀수 번째까지 가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홀수 번째까지야. 홀수 번째만 더하는 게 아니라 홀수 번째에서 멈춰라는 거야. 더하기를요. 그럼 첫 번째에서 멈추면 얼마야? 2분이죠? 그 다음은 세 번째에서 멈춰. 얼마야? 2까지. 다 더해. 또 2분의 1이잖아요. 또 여기까지 다시 또 멈춰. 계속 2분의 1 나오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야. 맞아? 홀수 번째. 홀수 번째잖아.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인 거야.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뭐겠노? 짝수 번째까지 가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가면 계산하지 맙시다. 이거죠.
맞죠? 그럼 그다음 자 두 번째까지 갔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네 번째까지. 여기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되죠? 이 둘이 날아가잖아. 얘 둘이 날아가잖아. 어떻게 돼? 2분의 1 빼기 3 이상이죠. 그 다음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또 누가 살아요? 중간에 둘이 다 없어지고 얘만 남죠. 이래 되죠.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은 뭐야? 짝수 번째 한 가지의 합의 극한을 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끝없이 갔을 때는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얘들은요. 2분의 1은 계속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되죠. 뒤에 걸 일반화시켜야 돼.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아닙니까? 이게 맞아?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럼 아까는 2분의 1로 갔고 아까는 2분의 1로 갔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갔죠? 이 두 값이 서로 딴 쪽으로 가죠. 이 두 값이 같은 쪽으로 가면 수렴이야. 이 두 값이 다른 쪽으로 가면 발산이다. 정확히 뭐 진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얘는 그래서 발산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해하고 싶은 개념이 뭔 것 같아요? 이거야.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과 짝수 번째 한 가지 합이 같으면 수렴이고 다르면 발산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경우였죠? 그럼 되는 경우 하나를 좀 더 해볼게요. 선생님 밑에 거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볼게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근데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쓰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너가? 이리 가고 있죠? 자, 그럼 방금 끊어서 얘기할게. 이게 바로 답을 보여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끊었어요. 1이죠? 여기까지 가도 1이고, 여기까지 계속 1이죠? 그럼 홀수 번째 한까지 하면 1인 거야. 맞죠? 찾았어요. 그 다음 짝수 번째 2분의 1이죠?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이죠?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1로 쓰지 말고 아까 좀 쓰자. 1 빼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1 빼기 4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가면 1 빼기 4 땡땡땡땡. 그럼 자 확인해볼까? 계속 가면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죠? 맞나? 무한대로 보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가요? 그럼 이 값이 서로 어때요? 같으면 수렴이고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다 되네요. 자 이제 65쪽으로 갑시다. 네, 이제 등비급수로 가요. 64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안 했는데 이거는 아까 생각하고 풀었던 거 기억나요? 시그마 n분의 1 n제곱분의 1 다시 나오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그 나오죠? 보기 3번, 4번. 아까 지금 증명 다 했던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등비급수인데 오늘 얘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너가 등비수열을 잘 아니까요. 맞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건 일반적인 급수고 지금 얘기하는 건 급수 중에서도 일반항이 등비수열인 경우만 하는 거예요. 일반항이 뭐라고? 등비수열인 경우만요. 아까 선생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그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 2로 가는 거 그게 등비급수예요. 그럼 등비급수는 우리가 정의하기를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N을 써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를 어디에 넣겠다? 시그마에 넣겠다. 맞죠? K는 1 이렇게 하지 말고 K로 바꿀게요. 이걸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얼분의 A 1 마이너스 R의 n수입니다. 이때 단 조건 R은 1이 아니어야 한다. R이 1인 순간 따라하자고요. R 1이면 어떻게 돼요? R이 1이면 A가 n번 나오니까 NA가 되겠네요. 맞지 않나요? A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이면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등비급수니까요. 그럼 이제 등비급수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요. 그럼 위에 거를 급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요?
n을 먼저 보면 얘가 r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r이 어떻게 되면 r이 뭐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증가한대 무한대 무한대 1보다 큰 걸 거듭적으로 계속 하면 2의 n승이 되면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그냥 발산인 거야 맞아? 마이너스 그럼 그 다음 우리 저번에 했잖아 수열의 극한일 때 얘는 아래 n승만 생각하면 돼 아래 n승 자체는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R로 보면은 마이너스보다 작아도 그때 발산했던 거 기억나세요? 진동 일단 진동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발산해요 맞죠? 그러면 R이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0으로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봐봐 아까는 얘가 발산하니까 전체도 발산이야 그냥 발산 모르는 값을 빼거나 곱해봤자 어차피 발산이야 하지만 얘는 0으로 간다고 해서 얘가 0이 아니라 전체 값은 얘만 0을 보면 되니까 1-r분의 a로 가는 거야 맞나요? 그럼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하나 있네 r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요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이게 진동하잖아. 왔다 갔다 1 했다가 마이너스 1 했다가 1 했다가 마이너스 1 했다가 그럼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할 때도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했거든요. 그럼 얘도 당연히 진동인 거야. 발산인 거야. 맞아? 결국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등비수를 할 때 R이 1일 때도 수렴했죠? 기억나요? R1이면 첫 장이 계속 나오니까 끝없이 가도 그 한 A예요. 근데 이때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죠?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그냥 0 되면 그냥 0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수열의 극한은 A로 가지만 급수는 어떻게 돼요? N을 먼저 보내면 N을 먼저 보내면 무한대 곱하기 A인데 무한대죠. 그럼 얘도 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에서는 1은 발산이에요. R이야. 하지만 수열에서 R이 1일 때는 극한은 첫째 항에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발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가 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기만 해야 됩니다. 정확히 이렇게만 된다는 거죠. 갖다 붙으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말이? 이게 등비 급수고 어디에 수렴한다? 1-r분의 a에 수렴한다. r은 공비, a는 첫째. 다시 말해서 공비만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무조건 이 공식만 외워서 답을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외의 발산들은 굳이 묻지 않겠죠. 값을 알 수 없으니까요. 맞아? 그래서 65쪽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보면 이거 나와 있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가 수렴하다. 그 값은 1 빼기 R분의 1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다는 거. 넘어가 이렇게 선생님 쭉 넘어갑니다. 바로 문제 풀러 가는 거야. 67쪽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얘거든요. 이거요. 노란 색깔. 맞죠?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야. 지금 문제가 1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1번 한번 써볼게요. 1번 하지 말고 공비만 해요. 공비. 첫 장은 1이잖아요. 첫 장 1이고 공비는 뭐야? 공비는 2분의 2 빼기 x죠. 계속 2분의 1 빼기 x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1번 수렴하도록 그러잖아요. 1번 그럼 누가 봐야 돼? 이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2분의 2 빼기 x가 이 범위에 들어가게 해주면 된다. 그럼 양변이 2 곱하고 그 다음 양변이 2 빼고 맞아? 양변이 2 빼고 양변이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두 번째 3분의 1로 수렴한다 그랬죠? 아까 저 공식 쓰는 거죠? 뭐가? 1 마이너스 공비가 얘잖아요. 따라가야 돼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이 얘란 말이에요.
이게 책에서 3분의 2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 빨리 해볼까요? 요 놈이 빼기가 2분의 1 날아가죠. 그럼 플러스 2분의 x만 남잖아. 그러면 얘는 x분의 2가 되는 거 맞아? 그럼 x는 3이죠.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 들어가면 정답 3분의 x는 3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좀 빠르게 잘 선생님 나오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나? 자, 68쪽 등비급수의 합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약간씩 응용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선생님이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하나만 좀 더 풀고 나머지 너가 좀 풀어보자. 어때요? 68쪽까지 정도 하고 멈춰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뒤에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요. 68쪽까지로 과제로 하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체크 준비를 해놓을게요. 68쪽. 또 와요? 펜 빌려줄래요?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어렵지 않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자, 선생님이 다 시그마다 생각하고 이것만 쓸게요. 이렇게만 써보자. 자, 이거가 어디로 수렴하냐 묻는 건데, 자, 딱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공비가 범위에 들어간지 봐야 돼요. 야의 공비 얼마야? 야의 공비 5분의 1 공비죠.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 수렴 조건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따로 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따로 해가지고 공식 쓰면 1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뭐 해야 돼요? 3. 아니지. 얘는 1 넣는 값이니까 5분의 3이 맞죠? 맞아. 다시 플러스 얘도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1 넣은 거. 그렇지.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이 된다는 거야. 답 구해볼까? 자, 이거 5분의 4잖아요. 5분의 4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이고요. 얘는요, 플러스 바뀌죠? 3분의 4죠. 그럼 3 약분되고 2도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답은 4분의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쪼개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쪼개서요. 왼쪽, 오른쪽 쪼개서. 할 수 있겠네? 세 번째 건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수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인. 자, 또 써봐. 3분의 1의 n승에다가 사인 2분의 n파이야. 이런 경우는 해법이 있다면 일단 대입합니다. 오케이? 자, 차례대로 이제 이걸 써보면 1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죠? 1 넣어. 사인 2분의 파이. 천천히. 사인 90도예요. 1이었죠. 1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시그마니까 플러스. 그다음 2 넣으면 3분의 1의 제곱이죠. 자, 2 넣으면 얘가 사인 파이가 돼요. 0이죠. 이때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지. 그 다음 3 넣어볼게 이제. n에 3 넣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에 3승이 되고 2분의 3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 뭔가 규칙 보이죠? 뭔가 3분의 1의 홀수승만 가겠죠. 짝수는 다 0 되겠죠. 왜냐면은 파이에서도 0이고 2파이에서도 0이고 계속 0 나오니까요. 그 다음 3분의 1의 5승 되겠죠. 그 다음 부호 바뀌겠죠. 이거를 가지고 수열의 극한을 구하면 되죠. 등비급수야. 자, 구할 수 있겠나? 1 빼기 공비 얼마야? 야의 공비야. 3분의 1의 제곱. 그렇지.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부호 바뀌니까요. 마이너스 9분의 1 맞아? 이렇게. 그럼 첫째 항은 이놈 자체야. 플러스 바뀌고 얘 9분의 10이니까 이렇게 약분되어서 답은 10분의 3으로 갈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너가 한번 해볼까요?
유제, 확인 유제 중에서 3개 있잖아요. 다 해보자.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하고 답 나오면 마치도록 하려고요.